4월 16일 침몰 9시 이후네요. 예, 침몰 이후. 막 이렇게 기울어져 갖고 막 위로 표류해 가는 완전 침몰은 안 되고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에요. 여기서 그 배가 넘어왔어요, 이미. 네, 배는 이미 넘어갔고. 해경 넘어왔는데 본청 상황실하고 목포 상황실 통화 내역에 통하네요. 예, 뭐 세월호 뭐 예, 지금 침몰 뭐 좌우 기울었다고 해가지고요. 예, 피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 침몰인가요? 지금 보니까 18라토로 나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저희 여기 AS는 그렇게 찍히는데요. 지금 현재 뭐 기울었다고 하네요. 네. 기울었다고요? 예, 기울고 침몰하고 있다고 뭐 그런 식으로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자, 보세요.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어요? 배는 넘어져 있는데 해경 본청 상황실에 상황실에 자기들 화면에 AIS에는 18노트로 찍히고 있었다고요. 거의 전속력에 가깝게 달리는 속도예요. 한 38km 정도로. 배는 이미 넘어졌는데 이 AIS가 어디서 나왔냐고. 이 AIS를 발신할 세월호는 넘어져 있는데 그런데 본청 상황실 9시 3분에는 자기들이 보는 AIS 정보에는 18노트가 찍히고 있었다고요. 실시간 정보인데. 그리고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그때 이후도 그렇고 제가 너무 존경하는 그 둘레 선장님은 이때 세월호 AIS를 본 적이 없고 그 외에도 다른 이 선장님이나 선박에서 계속 세월호 위치를 물어요. 그러니까 주변 선박들은 세월호 AIS를 못 받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 본청 상황실은 세월호 AIS를 보고 있는데 기울어갖고 이렇게 파도에 떠밀려가는 배가 18노트 전속력으로 나오는 AIS 데이터를 지금 보고 있어요. 이 본청은 어디냐면 인천에 있어요. 인천에 있는 본청의 상황실에 이 AIS는 지컴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그 세종시에 있는 센터에서 AIS를 받아서 일로 날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그 AIS 데이터 18노트가 찍힌 AIS 데이터를 날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어딘가에서. 세월호는 아니야. 세월호는 이미 넘어갔으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데이터냐는 거지, 이게.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이 18노트 정보에 또 하나가 나오는데 한번 녹음 파일 들어보시겠습니다. 512호기로 지금 강원도 쪽에서 이쪽으로 좀 오고 있거든요. 예, 2호기가 지금 바로 떠가지고 현장으로 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좌표가 조금 달라요. 네. 지금 관매도하고 맹골도 사이라고 들었는데 좌표를 찍어보니까 조금 만매도 쪽인데. 예, 그렇죠. 지금 저기 위치를 34도 10분, 125도 57분. 잠깐만요. 3411, 3410, 3410, 125도 57. 125, 57.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웃긴 상황이에요. 이거 갖고도. 사실 그 512기 이런 헬기에 AIS 기기 있어요. 본인도 AIS 발신하고. 그러니까 클릭 한번 하면 돼요. 세월호 위치 보고 싶으면 그쪽에서 제가 그 AIS 수신기도 봐서 보면 지도 다 나오고 여기서 클릭 한번 싹 정보가 떠요. 근데 지금 세월호 좌표를 모르고 있어요. 해수부에서는 이 세월호가 AIS를 10시 13분 때까지 발신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헬기에서 거기 찍고서 그 좌표로 가면 돼요. 근데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18로드도 나왔지만 여기서 대화 속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나오는데 정확히 좌표도 모르고 자기가 받은 좌표가 만제도 쪽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제도가 어디냐면 이 맹골수도 그리고 병풍도 왼쪽에 40km 정도 떨어진 되게 먼 섬이에요. 중국 쪽에 치우친. 그러니까 그쪽 방향의 서쪽으로 한참 치우친 이상한 좌표를 그쪽으로 치우친 AIS 데이터를 지금 목포 항공대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AIS 데이터죠. 주변 배들은 못 받고 있고 세월호 선원들도 9시 28분 때 우리 AIS 데이터 못 본다고 그러고서 AIS가 발신이 안 된 거의 증거도 나오고 있는데 이상한 AIS가 지금 해경 내부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는 넘어졌고 움직이지 않고 네. 그런데 그 배가 달리고 있다고 하는 AIS가 세월호가 아닌 곳에서부터 날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해경 본청에. 네. 해경 본청으로 날아간다는 거는 세종시의 세종시에 있는 해수부 센터로도 날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데이터를 결국 해경이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해경은 AIS가 꺼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니까 배가 넘어졌는데 달린다고도 나왔지만 그 위치도 다르게 나왔던 거예요. 네, 좌표도 틀린 거예요. 실제 세월호가 지금 침몰한 위치하고도 틀린 엉뚱한 AIS가 네.
세월호라고 하며 그 데이터를 보내주고 있었던 겁니다. 본청에. 이 데이터는 누가 어디서 보낸 거냐? 졸라 미스터리인 거예요. 이 AIS는 어디서 나온 거야? 이 세 가지 사안은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다뤄야 될 미스터리로 중간 보고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이 미스터리를 다루실 건가요? 네, 계속 파봐야죠. 네, 계속. 이제 인텐션 팀이 9시 침몰 그 이전까지만 사실 되게 집중하고 몰두했는데 저희들 그 어머님도 그걸 당부하시고 그러니까 9시 30분 이후, 9시 이후도 계속 앞으로 집중해서 파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충돌 첫 번째 미스터리, 두 번째 겹친. 그 레이더 겹친 네. 보다 이 세 번째가 훨씬 궁금하고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이 세월호의 진실하고 상당한 관계가 있지 않겠다고 개인적으로 추정합니다. 왜 그렇게 추정하냐면 지금 아무런 근거가 없고 김 감독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 혼자 생각이니까 만약에 틀리면 저 혼자 틀린 거예요. 저걸 보자마자 든 생각은 뭐였냐면 그 가짜 AIS 데이터가 사고가 나고 나서 나중에 며칠 있다가 준비된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AIS, 가짜 AIS 데이터가 어느 시간대부터 그 배가 사고가 나는 전후 어느 시간대부터 사실 날아가고 있었던 거 아닐까. 라고 혼자 생각하였으나 틀리면 나 혼자 틀린 거예요. 김 감독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둘 다 틀린 거죠. 그럼 안 돼. 둘 중에 하나라도 맞아야 될 거 아니야. 네. 어쨌든 요 미스테리들도 앞으로 밝혀나갈 것이고 이 미스테리들의 하나하나가 하나의 완결된 스토리가 될 때마다 또 김 감독은 등장하여 미스테리를 풀어내겠죠. 네. 지금까지를 보면 믿어 의심치 않으나 네. 다만 걱정인 것은 네. 첫 번째 충돌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밝힐 거야? 그 물체는 물에 떠내려가고 없는데 뭐가 남아있어야지 찾을 거 아니야. 네. 잠수사들을 동원해서 측면을 찍어보고 싶어요. 좀 가족들이 아, 배 측면을. 네, 배 측면을 왼쪽 측면이 되게 궁금해요. 하여튼 빨리 좀 그 네, 완전히 지금 인양해서 바닥에 닿아 있는 면이죠, 이게.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추적하고 추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1번 미스테리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 나름의 추론이 있거나 물체가 떠 있는 걸 보고 저것은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추정되는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보 메일을 사실은 벽이거든요, 벽. 그죠? 네. 김 감독하고도 사실 어제 얘기해봤는데 모르겠어요. 거기서부터 도대체 무슨 미사일도 아니고 잠수함도 아니고 말도 안 되잖아요. 배도 아니고 네. 배가 와가지고 거기 뽁 지르고 갈 수도 없고 잠수함이 올라서 그걸 뽁 지르고 갈 일도 없고 그렇죠. 응? 여하간 요거 여러분들 상상력이 좀 필요해요. 1번 미스테리는 이건 그냥 맨땅 헤딩해서 풀 수는 없겠다. 아무리 미친 김 감독이라도 생활에서 제보를 받고요. 그것과 더불어 지난주에 얘기했던 집단 지성에 힘이 필요하다고 제보 메일 달라니까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더 많은 참여 바라고요. 판결에서 이 네. 400기가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드리는 기사를 써놨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또 어느 지점에 좀 참고할 네. 수 있을까 하는 걸 뭐 좀 혹시 메일이 볼수 있을 것 아니라 같아요. 그 데이터를 직접 접근하고 싶다. 물론 400기가 다 받아도 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본 검색을 알려드렸고 요 맨 밑에 하나 추가했는데 요 주소 그걸 미러링을 해놨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안 들어가실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 주소에 들어가시면 그 400기가의 데이터 상당 부분이 저기에 있고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분석할 줄 아는 분들은 내려와서 분석할 수가 있는 거죠. 김 감독 매일 400기가 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김 감독의 상상력이 한계에 부딪혔어요. 저 그 얘기는 꼭 하고 싶은데 저는 하여튼
이 인텐션 나오기까지는 정말 몸조심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면서 저는 요즘 꿈이 있다면 인텐션 만들어서 나중에 시사회장에 총수님과 손 붙잡고 올라가는 거. 네, 그게 제 꿈이고 자살을 하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어요. 교통사고도 날 계획 없죠? 네, 전 덤프트럭만 보면 옆으로 얼른 피해요. 너무 무서워요. 원인 불명의 심장마비. 술도 잘 안 먹어요, 요즘. 저 하여튼 시사회장에 총수님과 손 붙잡고 올라가서 여러분한테 인사 나누고 같이 웃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조작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역선관위의 개표 자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자료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선관위에는 119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소가 119개이기 때문에 개표 결과도 119개로 개표 상황이 집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남양주 선거관위에는 119개의 집계표가 있는 반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7개의 집계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집계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 개표 결과는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례입니다. 개표 결과를 사전에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하루 전인 2012년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에 개표 결과를 서버에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자료는 2012년 12월 19일 다음날 개표한 결과와 일치합니다. 어떻게 투표 하루 전날 입력한 개표 결과가 선거 당일날 투표 결과와 일치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개표소에서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선언을 하기도 전에 전국에 방송되는 선거방송에서는 개표 결과가 국민에게 방송됐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산동 제7토뷰 제7투표구 개표 상황을 보면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한 시각이 12월 20일 0시 16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 결과의 제공 시각이 12월 19일 22시 35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표 개시 1시간 41분 전에 개표하기도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언론사에 개표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개표가 개시되지도 않았는데 개표 결과를 발표하는 이런 조작의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런 사례가 지난해 9월 18일 날 제가 주관한 국회 토론회에서 김후영 목사는 전국의 252개 선거구에서 13,542개의 투표소가 있는데 이 개표소의 60% 이상이 이와 같이 개표 선언이 되기 전에 개표 결과가 방송되는 사례를 집계해서 그 결과를 국내에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결국은 선거관위에서의 개표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투표는 국민이 했는데 개표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참담하게 이룬되었고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민을 속이고 특정 세력이 장기 집권 또는 영구 집권을 해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저는 지난해 9월 달에 투표소에서 수개표하는 길만이 이런 부정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국회에서 토론을 거쳐가지고 여기에서 모아지는 의견들을 집약해서
2014년 12월 3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18대 대선 개표 결과 전국 250개 개표소 중 93개 개표소에서 개표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우리들이 주장한 내용들에 대한 개표 조작에 대한 일정 부분을 시인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텐션 만들어서 나중에 시사회장에 총수님과 손 붙잡고 올라가는 거, 네, 그게 제 꿈이고, 자살을 하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어요. 교통사고도 날 계획 없죠? 네, 전 덤프트럭만 보면 옆으로 얼른 피해요. 너무 무서워요. 원인 불명의 심장마비. 술도 잘 안 먹어요, 요즘. 하여튼, 시사회장에 총수님과 손 붙잡고 올라가서 여러분한테 인사 나누고 같이 웃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조작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역선관위의 개표 자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자료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선관위에는 119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소가 119개이기 때문에 개표 결과도 119개로 개표 상황이 집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남양주 선거관리위에는 119개의 집계표가 있는 반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7개의 집계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집계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 개표 결과는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례입니다. 개표 결과를 사전에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하루 전인 2012년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에 개표 결과를 서버에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자료는 2012년 12월 19일 다음날 개표한 결과와 일치합니다. 어떻게 투표 하루 전날 입력한 개표 결과가 선거 당일날 투표 결과와 일치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개표소에서 지역 선거 잠수사들을 동원해서 측면을 찍어보고 싶어요. 좀 가족들이 배 측면을. 배 측면을 왼쪽 측면이 되게 궁금해요. 하여튼 빨리 좀 완전히 지금 인양해서 바닥에 닿아 있는 면이죠, 이게.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1번 미스테리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 나름의 추론이 있거나 물체가 떠 있는 걸 보고 저것은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추정되는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보 메일을 사실은 벽이거든요, 벽. 그죠? 네. 김 감독하고도 사실 어제 얘기해봤는데 모르겠어요. 거기서부터 도대체 무슨 미사일도 아니고 잠수함도 아니고 말도 안 되잖아요. 배도 아니고 배가 와가지고 거기 뽁 지르고 갈 수도 없고 잠수함이 올라서 그걸 뽁 지르고 갈 일도 없고 그렇죠. 응? 여하간 요거 여러분들 상상력이 좀 필요해요. 1번 미스테리는 이건 그냥 맨땅 헤딩해도 풀 수는 없겠다. 아무리 미친 김 감독이라도 생각해서 제보를 받고요. 그것과 더불어 지난주에 얘기했던 집단 지성에 힘이 필요하다고 제보 메일 달라니까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더 많은 참여 바라고요. 판결에서 이 400기가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드리는 기사를 써놨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또 어느 시점에 좀 참고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좀 혹시 메일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직접 접근하고 싶다. 물론 400기가 다 받아도 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본 검색어를 알려드렸고 요 맨 밑에 하나 추가했는데 요 주소
그걸 미러링을 해놨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안 들어가실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 주소에 들어가시면 그 400기가의 데이터 상당 부분이 저기에 있고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분석할 줄 아는 분들은 내려봐서 분석할 수가 있는 거죠. 김 감독 매일 400기가 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김 감독의 상상력이 한계에 부딪혔어요. 저 그 얘기는 꼭 하고 싶은데 저는 하여튼 이 인텐션 나오기까지는 정말 몸조심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면서 저는 요즘 꿈이 있다면 4월 16일 침몰 9시 이후네요. 예, 침몰 이후. 막 이렇게 기울어져 갖고 막 위로 표류해 가는 완전 침몰은 안 되고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에요. 여기서 그 배가 넘어왔어요, 이미. 네, 배는 이미 넘어갔고 해경 넘어왔는데 본청 상황실하고 목포 상황실 통화 내역에 통하네요. 예, 또 뭐 세월호 뭐 지금 예, 지금 침몰 뭐 좌우 기울었다고 해가지고요. 예, 예.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 침몰인가요? 지금 보니까 18라토로 나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저희 여기 AS는 그렇게 찍히는데요. 지금 현재 뭐 기울었다고 하네요. 네. 아, 기울었다고요? 예, 기울고 침몰하고 있다고 뭐 그런 식으로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자, 보세요.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어요? 배는 넘어져 있는데 해경 본청 상황실에 상황실에 자기들 화면에 AIS에는 18노트로 찍히고 있었다고요. 거의 전속력에 가깝게 달리는 속도예요. 한 38km 정도로. 배는 이미 넘어졌는데 이 AIS가 어디서 나왔냐고. 이 AIS를 발신할 세월호는 넘어져 있는데 그런데 본청 상황실 9시 3분에는 자기들이 보는 AIS 정보에는 18노트가 찍히고 있었다고요. 실시간 정보인데. 그리고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그때 이후도 그렇고 제가 너무 존경하는 그 둘레스 선장님은 이때 세월호 AIS를 본 적이 없고 그 후에도 다른 이 선장님이나 선박에서 계속 세월호 위치를 물어요. 그러니까 주변 선박들은 세월호 AIS를 못 받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 본청 상황실은 세월호 AIS를 보고 있는데 기울어 갖고 이렇게 파도에 떠밀려가는 배가 18노트 전속력으로 나오는 AIS 데이터를 지금 보고 있어요. 이 본청 어디냐면 인천에 있어요. 인천에 있는 본청의 상황실에 이 AIS는 지컴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그 세종시에 있는 센터에서 AIS를 받아서 일로 날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그 AIS 데이터 18노트가 찍힌 AIS 데이터를 날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어딘가에서. 세월호는 아니야. 세월호는 이미 넘어갔으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데이터냐는 거지, 이게.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이 18노트 정보에 또 하나가 나오는데 한번 녹음 파일 들어보시겠습니다. 보내주고 있었던 겁니다. 본청에. 이 데이터는 누가 어디서 보낸 거냐? 졸라 미스터리인 거예요. 이 AIS는 어디서 나온 거야? 이 세 가지 사안은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다뤄야 될 미스테리로 중간 보고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이 미스테리를 다루실 건가요? 네, 계속 파봐야죠. 네, 계속. 이제 인텐션 팀이 9시 침몰 그 이전까지만 사실 되게 집중하고 몰두했는데 저희들 그 어머님도 그걸 당부하시고 그러니까 9시 30분 이후, 9시 이후도 계속 앞으로 집중해서 파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충돌 첫 번째 미스테리, 두 번째 겹친. 그 레이더 겹친 네. 보다 이 세 번째가 훨씬 궁금하고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이 세월호의 진실하고 상당한 관계가 있지 않겠다고 개인적으로 추정합니다. 왜 그렇게 추정하냐면 지금 아무런 근거가 없고 김 감독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 혼자 생각이니까 만약에 틀리면 저 혼자 틀린 거예요. 저걸 보자마자 든 생각은 뭐였냐면 그 가짜 AIS 데이터가 사고가 나고 나서 나중에 며칠 있다가 준비된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가짜 AIS 데이터가 어느 시간대부터 그 배가 사고가 나는 전후 어느 시간대부터 사실은 날아가고 있었던 거 아닐까. 라고 혼자 생각하였으나 틀리면 나 혼자 틀린 거예요.
김 감독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둘 다 틀린 거죠. 그럼 안 돼. 둘 중에 하나라도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요 미스테리들도 앞으로 밝혀나갈 것이고 이 미스테리들의 하나하나가 하나의 완결된 스토리가 될 때마다 또 김 감독은 등장하여 미스테리를 풀어내겠죠. 지금까지를 보면 믿어 의심치 않으나 네. 다만 걱정인 것은 네. 첫 번째 충돌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밝힐 거야? 그 물체는 물에 떠내려가고 없는데 뭐가 남아있어야지 찾을 거 아니야. 에, 이용기도 지금 강원도 쪽에서 이쪽으로 좀 오고 있거든요. 이용기도 지금 바로 써가지고 현장으로 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좌표가 조금 달라요. 네. 지금 관매도하고 멤버에서 사이라고 들었는데 좌표를 찍어보니까 조금 만대도 쪽인데. 예, 예, 그렇죠. 지금 저기 위치를 34도 10분, 125도 57분, 잠깐만요. 3411, 3410, 3410, 125도 57. 125, 57. 아,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웃긴 상황이에요. 이거 갖고도. 사실 그 512기 이런 헬기에 AIS 기기 있어요. 본인도 AIS 발신하고. 그러니까 클릭 한번 하면 돼요. 세월호 위치 보고 싶으면 그쪽에서 제가 그 AIS 수신기도 봐서 보면 지도 다 나오고 여기서 클릭 한번 싹 정보가 떠요. 근데 지금 세월호 좌표를 모르고 있어요. 해수부에서는 이 세월호가 AIS를 10시 13분 때까지 발신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헬기에서 거기 찍고서 그 좌표로 가면 돼요. 근데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18로드도 나왔지만 여기서 대화 속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나오는데 정확히 좌표도 모르고 자기가 받은 좌표가 만제도 쪽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제도가 어디냐면 이 맹골수도 그리고 병풍도 왼쪽에 40km 정도 떨어진 되게 먼 섬이에요. 중국 쪽에 치우친. 그러니까 그쪽 방향의 서쪽으로 한참 치우친 이상한 좌표를 그쪽으로 치우친 AIS 데이터를 지금 목포 항공대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AIS 데이터죠. 주변 배들은 못 받고 있고 세월호 선원들도 9시 28분 때 우리 AIS 데이터 못 본다고 그러고서 AIS가 발신이 안 된 거의 증거도 나오고 있는데 이상한 AIS가 지금 해경 내부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내줘야 배는 된다. 넘어졌고 움직이지 않고 네. 그런데 그 배가 달리고 있다고 하는 AIS가 세월호가 아닌 곳에서부터 날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해경 본청에. 네. 해경 본청으로 날아간다는 거는 세종시의 세종시에 있는 해수부 센터로도 날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데이터를 결국 해경이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해경은 AIS가 꺼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니까 배가 넘어졌는데 달린다고도 나왔지만 그 위치도 다르게 나왔던 거예요. 네, 좌표도 틀린 좌표도. 거예요. 실제 세월호가 지금 침몰한 위치하고도 틀린 그러니까 엉뚱한 AIS가 네. 세월호라고 하며 그 데이터를